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최보윤입니다. 첫 번째 논평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이 검사를 탄핵 절차 없이도 정권 뜻대로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과 검사징계법 폐지안을 발의했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문제를 제기한 검사들을 항명, 검란, 반란으로 몰아붙이더니 이제는 재갈을 물리고 입을 막기 위한 법까지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정권에 불리한 말을 하면 감찰, 강등, 파면까지 가능한 검사 입틀막법입니다. 검사 파면을 엄격히 제한해온 이유는 검사가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공평무사하게 수사 기소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 장치를 없애 검사들의 정당한 문제 제기마저 파면 겁박으로 누르려 하고 있습니다. 독재 정권 시절에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은 지켜야 할 국가적 원칙이었습니다. 1949년 검찰청법 제정 이후 유지해온 이 원칙을 민주당은 하루아침에 뒤집고 있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의 핵심은 정권을 향해 당당한 정치적 중립성, 눈치 보지 않고 수사하는 수사 독립성, 권력으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인권 보호입니다. 국민은 권력 앞에서 호랑이 같은 검찰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정권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애완견 검찰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는 검찰이 정치 권력 앞에서 얼마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지 보여준 사건입니다. 노만석 총장 대행은 사퇴하며 저쪽에서는 지우려 하고 우리는 지울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폭로했습니다. 여기서 저쪽은 대통령실과 법무부, 지우려 한 것은 다름 아닌 이재명 대통령 기소 사건입니다. 이는 정권이 대장동 사건을 지우려 했다, 즉 사법 리스크를 없애려 외압을 행사했다는 자백이나 다름없습니다. 정권이 사건을 지우려 하는 와중에 검사 파면 절차까지 완화된다면 검찰은 정권 압력에 더욱 취약해지고 수사 중립성은 뿌리채 흔들릴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검사 입틀막법이 아니라 검찰을 외압으로부터 끝까지 지켜내는 일입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이 왜 뒤집혔는지, 그 과정에 정권의 외압이 있었는지 끝까지 밝혀낼 것입니다. 검사들의 입을 막는다고 이재명 대통령의 책임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검사 입틀막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다음 논평 이어가겠습니다. 정부가 공개한 한미 팩트시트는 우리가 치른 비용만큼 국익이 돌아오는지에 대한 핵심 질문에 답하지 못했습니다. 3,500억 달러 투자와 15% 관세 유지 등 확정된 부담은 문서에 명확히 적시됐지만 핵잠수함, 핵연료 권한 확대는 지지, 절차 개시라는 선언전 문구만 남았습니다. 확정된 현금을 내고 조건부 어업을 받은 셈입니다. 핵잠수함 건조 장소와 핵연료 공급 구조는 문서에 존재하지 않고 대통령실이 말한 근거도 없습니다. 재처리 권한 역시 협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데 지금 단계는 논의 시작 수준에 그칩니다. 국내 설명과 달리 미국 문건에는 농축산 개방을 전제로 한 표현이 포함되어 있고 망 사용료, 플랫폼 규제, 지도 데이터 반출 같은 비관세, 디지털 주권 사안까지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국민 생활과 산업 구조에 직결되는 핵심 이슈입니다.
2천억 달러 현금 투입의 조달 방식, 손실 리스크, 안전장치는 여전히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역대급 성과를 말하지만 문서가 보여주는 것은 확정된 부담과 모호한 성과뿐입니다. 더구나 2011년 한미 FTA처럼 재정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협정은 국회 비준이 원칙입니다. 국익에 부합하는 합리적 내용이라면 국회 비준을 피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국회라는 공식 절차를 통해 국민 앞에서 검증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정부가 비준을 회피한다면 이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드러날 세부 내용과 책임을 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통상조약법이 요구하는 영향평가, 재원조달, 국내 산업보안 대책조차 준비되지 않았다면 이는 성과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준비 부족과 절차 회피가 드러난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국익이 실질적으로 확보되는지, 이 어음이 실제 성과로 전환되는지 전 과정을 철저히 점검할 것입니다. 국회 비준 없는 협정을 기정사실화한다면 그 순간 국익은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협상은 반드시 국회 비준으로 검증되어야 합니다. 다음 논평 이어가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11호 부동산 대책이 한 달 만에 서울과 수도권을 거래 절벽 위에 집값만 날뛰는 시장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서민과 청년의 내 집 마련 꿈을 완전히 박탈하고 자산 양극화만 키운 대실패가 드러난 것입니다. 삼중 규제에 고강도 대출 규제까지 한꺼번에 밀어붙이자 시장은 사실상 셧다운이 됐습니다. 10월 초까지만 해도 2천, 3천 건을 넘기던 서울 아파트 거래 건수는 대책 발표 이후 90% 가까이 급감했습니다. 규제의 그물망을 뚫고 신고가를 갈아치운 것은 현금 부자뿐이고 서민과 청년 실수요자는 시장 밖으로 내몰렸습니다. 지금은 정책 발표 자체가 공포가 될 지경입니다. 특히 노원, 도봉, 강북 등 이른바 노도관까지 강남과 동일한 강도의 규제를 뒤집어 쓰면서 역차별이라는 분노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역 상황을 무시한 채 획일적으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명백한 행정 폭력입니다. 가장 강력한 규제로 꼽히는 토허제 확대는 이른바 갭 투자를 막는다는 명분 뒤에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는 악수로 작용했습니다. 이제는 결혼, 이직, 자녀 교육 때문에 집을 옮기는 것조차 행정의 허가 없이는 어려운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사 한번 가는 것까지 정부의 승인 아래 놓인 현실이야말로 실수요자들이 체감하는 가장 큰 폭력입니다. 경기 화성, 구리, 남양주 등 비규제 지역에서는 오히려 집값이 오르는 풍선 효과까지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 여당은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현실을 외면합니다. 국민에게는 돈 모아 집사라고 훈계하면서 정작 정부 여당 인사들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사실이 드러나자 민심은 내로남불 부동산으로 폭발했습니다. 정부는 시장 원리를 뒤흔들고 국민의 선택권까지 제한한 잘못된 대책을 더는 붙잡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규제가 아니라 실수요자가 실제로 숨 쉴 수 있는 공급 전환입니다. 부디 서민과 청년의 내 집 마련 꿈을 지키는 것이 부동산 정책의 출발점이자
마지막 기준임을 명심하십시오. 금일 논평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